모닝스탁 함께 하시죠. 딜사이트에서의 박재호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는 외국인이 진짜 돌아오게 된 걸까요? 코스피 기준으로 이틀 연속 외국인의 매수세 꽤 들어와 줬습니다. 이 이전 거래일에는 2조 7천억 원, 그리고 어제 1조 6천억 원 넘게 매수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거 의미를 좀 둬도 될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시점 기준을 놓고 본다라면 그래도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연속적인 어떤 순매수세를 좀 보여주게 되면서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좀 한간에 알려진 사안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대략적으로 매도 대기 자금 규모가 대략 한 50조 원 정도가 남아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하면서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또 손바닥 뒤집듯이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 또 이뤄질 수 있으니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일 미 증시 기준 놓고 봤을 때도 이제 상승세가 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이뤄진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스페이스X 상승 랠리가 역시나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짚을 만큼의 강한 시세를 좀 보여줬었고 사실상 우주 항공 테마라기보다는 AI 섹터 테마 내의 주도주 또는 대장주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인의 어떤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은 일단 해외 증시에 있어서의 어떤 대략적인 어떤 빅테크 또는 M7이라든지 황이라든지 이제 망고스라고 불리우는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계속적인 어떤 외부 자금 조달을 통한 그리고 투자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현재 AI 기술 경쟁에 있어서 계속적인 어떤 노력을 그리고 투자를 규모를 계속적으로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과 하이닉스에 있어서의 어떤 투자 매력도를 좀 높이는 데 있어서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제 앞서 새벽에 전일 밤이죠. 저녁 시간부터 이제 속보로 좀 전달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최대 약 한 250억 달러의 회사채 발행을 해준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는 게 이미 앞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오라클이라든지 아니면 구글이라든지 또는 이제 메타 그 외에 하나씩 열가기 힘들 정도의 좀 많은 기업들이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현금 자산을 통한 어떤 투자를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었다라면 이제 올해 초 들어서 회사채 발행을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소규모의 상대적으로 이제 소규모라고 할 수 있는 회사채 발행을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해 왔었는데 이번 250억 달러의 회사채 발행이 그래도 우리가 함의하는 바를 조금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케빈 워시 같은 경우 이제 취임 초기서부터 아마도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관측이 좀 있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쎄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신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좀 피력을 해왔던지라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동결로도 가지 않겠는가. 다만 이번에 동결로 간다 할지라도 결국엔 인상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그 외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채 발행을 조금 더 낮은 금리를 선점하기 위한 측면에 있어서 좀 나서지 않게 하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 발행이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로서 또 투자자들에게는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있을 것입니다. 비단 예를 든다면 오라클이라든지 메타와 같은 기업들. 근데 그로 인해서 또 AI 섹터 테마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늘 그렇습니다. 우리 증시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에 가담을 해줬을 시에 대표적인 종목군들의 어떤 상승세를 좀 강하게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삼전닉스뿐만이 아니더라도 그 외 여타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그래도 고루고루 저점을 또는 앞서의 어떤 직전 고점대를 좀 넘어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어떤 상황이 좀 발생을 하였었는데요. 이런 모습들은 아무래도 당분간은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이것은 보유자분들께 투자자분들께 좀 송구한 이야기지만 제약 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 하이테크, 빅테크 또는 AI 또 이와 관련된 어떤 기업이 아닌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그래도
코스피 중심의 또는 코스닥 내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중심의 상승 랠리가 당분간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명심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가 과연 언제까지 랠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테마주를 놓고 봤을 때 대장주들이 연이은 상승세 또는 이제 변동성 또는 저점을 높여주는 어떤 추세적인 구간을 좀 보여줄 때, 뭐 3등주, 4등주, 5등주 또는 같은 테마 내에 소위 이제 소형주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조단이라고 할지라도 삼전 닉스에 비하면은 뭐 소형주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 종목군들이 강한 변동성을 일으키면서 직전 고점 또는 최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변동성 장이 좀 연출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전자라든지 뭐 SK 하이닉스는 투자의 관점으로 또 이제 보유하고 매수하고 눌림 줄 때 물량을 키우고 뭐 때때로 뭐 손절을 한다 할지라도 다시 재매수하면서 보유를 통한 어떤 수익을 추구한다라면 일단 소부장 쪽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규모도 상대적으로 적고 또 더 나아가서 유동성이 또 변동성이 매우 큰 만큼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강하니 그 점을 좀 명확히 구분하셔서 대응과 거래, 투자를 이어가신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어려움 없이 지금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들 한 가지씩 열어보시죠. 첫 번째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 트라이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모습이고, 거기다가 간밤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의 분위기도 굉장히 호조적이었습니다. 오늘 장도 좀 달려가겠죠? 네, 정말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7,000포인트를 넘어설 때, 8,000포인트를 넘어설 때, 또는 앞서 9,000포인트를 넘어설 때도 늘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큰 힘을 좀 발휘했었는데,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도 그런 어떤 큰 힘을 좀 발휘하는 어떤 갭상승 그리고 상승 랠리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흐름들, 즉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가 갭을 크게 띄움과 동시에 9,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어떤 주역이 되어준다라면 사실상 시장의 자금을 좀 강하게 빨아들이는, 즉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어떤 독주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삼전 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종목군들이 다소 소외되는, 거래량이 메말라버리는 이런 상황까지도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미리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SEC에 일단은 신청이 들어간 상황에서 아마 다다음 주쯤에는 최종적인 승인 결과가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미 증시 상장에 대한 어떤 SK 하이닉스에 대한 ADR,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뭐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이야기들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본주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매우 미미할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주가 상승에 있어서 탄력도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당분간 지금과 같은 어떤 업황이 최고조에 달하고, 그리고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전저점을 이탈할까 싶었지만 이내 다시 한번 재차 반등과 그리고 정고점 돌파까지도 앞둔 상황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3분기, 4분기에 가장 큰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샌디스크, 키옥시아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함과 동시에 이제 HBF 또는 뭐 다른 식의 이름으로 좀 발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 내에서도 이제 관련 기술이 어제 오늘 좀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고대역폭 낸드 플래시를 활용한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이 SSD를 대체하거나 또는 지금 현재 상당히 비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서버렉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대당 뭐 작게는 7억, 많게는 한 10억 정도의 가격을 차지하고 있고, 그 가격 상승이라든지 가격 비중의 상당 부분을 HBM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AI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동을 할 때, 실행을 할 때 모든 데이터들을 다른 어떤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HBM에다가 모두 다 올려놓고 데이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매우 빠른 속도로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반면에 불필요한 데이터들조차도 HBM에 저장을 하면서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비싸다라고 할 수 있는 저장 장치를 어찌 본다라면 좀 낭비를 하는 부분도 적지 않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대역폭 낸드 플래시 이 부분이 뭐 각 기업별로 다른 식의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대체를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용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 100배에서 1000배, 속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 기술 스펙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HBM 대비 약 한 80% 정도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기존의 ESSD를 대체하거나 또는 HBM의 어떤 비효율적인 과도한 데이터를 지금 사실 저장하고 실행하고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 부분 파일을 좀 나눠갖게 된다라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라든지 또는 뭐 키옥시아 또는 삼성전자에게도 새로운 어떤 매출처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함께 보아주셔야 될 것이고요. 앞서도 계속적으로 일단 뭐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더라도 많은 종목군들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고 환율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그것을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리밸런스입니다.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것들 어떤 표현으로 좀 이야기되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리스크가 좀 완화된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어떤 고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넘어왔습니다. 뭐 CPI라든지 PPI라든지 또는 스페이스X 상장 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잘 넘겨왔는데 일단 앞서 이제 내일이죠. 뭐 내일 있을 이제 FOMC 의회 의사록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금리 방향성이 이제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에 따라서 앞으로 삼전닉스, 뭐 SK 하이닉스 포함해서 향후 자금의 동향까지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아갈지 또는 그와 좀 반대급부의 상황을 좀 보여줄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추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때는 황제주로서 그리고 또 지금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뒤섞이면서 다소 좀 아쉬운 어떤 평단가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대체 기업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신규 매수 또는 기존에 일단 뭐 평단가가 좀 높다 할지라도 보유를 해줌과 동시에 좀 끌고 나가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막 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터파기를 좀 해주고 있고 기초 공사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개수가 뭐 예를 들어서 10여 개 정도의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현재까지는 약 한 두세 개 정도가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그조차도 확정적으로 본다면 최소 1년에서 길게 본다면 2년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즉 완공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런 어떤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전력 인프라 계속적인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굳이 LS 일렉트릭이 아니더라도 뭐 전선이라든지 그 후의 변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송병정과 관련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온 것이 이제 노후화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노후화된 것이 아니라 노후화된 것이 뭐 메가와트급의 어떤 송변전 또는 어떤 케이블이라고 한다면 이제 기가와트급 또는 이제 테라와트급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실제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것들 어떤 비용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최소 500조 원 정도의 AI 데이터 센터 건축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친다라면 그중에 3분의 1은 전압, 전류, 변압 이와 관련된 어떤 비용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LS 일렉트릭을 비롯한 지금 현재 뭐 전력 관련 종목군들은 상당히 글로벌 캐파를 좀 확대할 수 있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 함께 돌아봤습니다. SK 하이닉스와 LS 일렉트릭 함께 확인해 보시죠. 프리장 공략주 볼 텐데요. 먼저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LCC와 관련된 종목들의 수익률은 정말 계속해서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삼성전기와 삼화콘덴서 또 오를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죠. 삼성전기 434%, 삼화콘덴서 197%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LS 일렉트릭이 달려가게 되면서 산일전기, 대한전선의 흐름도 또 주목이 되고 있죠. 역시나 세 자릿수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또다시 분위기 바꿔가면서 현재도 113%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기분 좋게 보실 것 같은데 그동안 주셨던 프리장 공략주 조금만 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제도 봤었는데 후성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6불화 텅스텐을 만드는 일본 업체 2곳 영구 생산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후성의 강세도 더욱더 거세지는 모습들인데요. 사실 6월 들어서 이 차트에서 더 오른다고 해서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전략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결론부터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은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물론 다 좋습니다. 디램, 낸드 플래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까지 거론이 되면서 상당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상당히 좀 비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보유를, 매수를 두려워하시기도 하고, 뭐 예를 든다라면 SK 하이닉스가 한 180만 원대, 170만 원대 혹여라도 눌림 조정 하락을 보여주면은 정말 큰 무리를 해서라도 투자를 해야지라고 하셨던 분들조차도 막상 그 가격에 오니까는 실제 매수에 나서기가 두려운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했었죠. 그러다 보니 반사적으로 덜 오른 종목, 그리고 반사적으로 시가총액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 단위를 유지하고 있거나 조 단위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어떤 투자 물색이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졌었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만 아닌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 종목도 삼전에, 그리고 하이닉스에 분명히 지금 현재 수혜를 입고 있고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왜 주가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반발적인 어떤 시세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군중심리라는 것은 늘 시장에 존재하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도 너가 대장이냐 내가 대장이냐 서로 엇갈리면서 어떤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후성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반도체뿐만이 아니더라도 2차 전지, 또 전해질, 또 더 나아가서 특수가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상당 부분 또 국산화까지 성공을 해낸 부분들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볼 수 있겠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본다면 저점 대비 상승폭 자체가 지금은 이제 100%가 훌쩍 뛰어넘어 버린 상황이지만 100%채 되지 않는 상승세를 보여줬을 그 시점 내에서도 그래도 충분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과거 대비했을 때 정말 삼성과 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 뭐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 또는 전년 동분기 대비했을 때 상당히 큰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더욱더 큰 어떤 주목을 좀 받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전체 시장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삼전닉스가 새로운 어떤 반도체를 기술을 개발해서 생산하고 퀄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낸드, D램, HBM 그 외 여러 반도체를 대량 생산, 그리고 수율적인 측면에서는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불량률을 최대한 낮춤과 동시에 대량 양산과 공급이 차질이 없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후성 역시 마찬가지고 후성뿐만 아니더라도 반도체 주요 소부장 종목군들은 앞으로도 갑자기 상승하고 갑자기 하락하고 이유 없이 급등하고 이유 없이 급락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어떻게 본다면 느긋하게 지긋하게 좀 투자의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께서는 되도록이면은 어떤 종가 위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께서는 변동성장에 맞춰서 되도록이면 좀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PSP 역시 마찬가지로 전일 급등세를 또 보여줬었습니다. 그 전에도 뭐 상한가를 기록을 해줬었고요.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께 정보방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삼전닉스를 투자하기 두렵다라면 이 종목을 사셔라. 왜냐? 2분기, 3분기, 4분기 내내 어쨌든 간에 HF2에 대한 본격적인 양산 체계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무조건 많이 만들고 많이 팔아치우고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빅2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의 어찌 본다면 해야 할 일이다. 왜냐? 지금 현재로서는 새로운 기술은 연구 개발 중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수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고 불량률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어떤 소부장 기업이기도 할 뿐더러
과독점 기업이기도 하고 글로벌 시장 내에서도 과독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변동성은 있을지언정 당분간 지금의 어떤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저점을 높여주면서 급등과 그리고 어떤 눌림과 조정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집중 그리고 투자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전략은 무료 정보방을 통해서 무료로 새로운 전략을 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프리 시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요. 말 그대로 이대로 간다면 SK 하이닉스도 금주 내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300만 원도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그와 함께 또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될 종목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전력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간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지어봤자 또는 GPU를 대량으로 매입해봤자 또는 ASIC 반도체를 대량으로 생산해봤자 도대체 뭐로 가동을 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기업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또는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고 생각입니다만 에너지 내재화를 충분히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체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SMR이 될 수도 있고 시간상 허락을 한다라면 원전이 될 수도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 자체가 그리 높지는 않기 때문에 좀 꺼려질 수는 있겠지만 필요하다면 그조차도 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혜주로서 부각이 될 수 있을 뿐더러 최근 조정장에서도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해 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고점의 고점, 신고가 랠리를 해주고 있는 종목에서 부담을 느끼신다면 꼭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수주 규모 자체가 전년 대비했을 때 60% 이상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 또 빅테크 언사이트, 즉 발전소형 특화, 기자재가 계속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우 긍정적인 모멘텀이고 이 부분은 사실상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파운드리 기업으로 도약하는 만큼 그 규모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영국 항공방산 차세대 독점 파트너십을 구축을 했고 또 더 나아가서 북미 대형 복합발전 핵심 장비에 대해서도 공급망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북미뿐만이 아니더라도 동아시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기타 여러 국가 대륙에도 동사의 제품 개발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사우디 열병합 발전소에도 대략 8,400억 원 규모의 새로운 어떤 수주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주 규모는 대단히 크진 않을 거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보다 더욱더 큰 새로운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지금 화면에 QR코드를 통해서 무료 정보방에 참여하셔서 무료로 전략을 확인하셔서 지금과 같은 정말 뜨거운 불장에서 함께 안정적이고 큰 수익들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인 공략주들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장 또 기대가 되는 만큼 이 종목 얼마나 올라갈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QR코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닝스탁 이렇게 마무리해 보시죠. 지금까지 딜사이트S의 박재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딜사이트 경제TV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입니다. 오른쪽 화면 클릭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세요.